먼저 이렇게 월간 인물론 7화 우리가 이제 1대1 대화를 할 건데 먼저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워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끼리 결국에는 누워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네. 누워보니까 어때요? 저는 누워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진짜 잠잘 때 빼고는 잘 안 누워있고 잠도 일찍 자긴 하지만 평소에 뭐 낮잠을 잔다거나 그런 게 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나는 좀 나태하다고 생각해. 누워있는 그 자세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지. 오히려 뭔가 칩으로 보이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느낌이어서 누워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내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카메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일단 내가 첫 번째 부탁을 했잖아.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음악 한 곡을 골라달라고 내가 네. 얘기를 했고 이 영상의 오프닝에 그 음악이 흘렀는데 그게 팻 메스니의 본이었어. 그 음악이 어떤 곡이고 왜 지금 이재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팬메스니 앨범에 들어있는 음악인데 무슨 앨범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KIN이라고 써있는 표지에 질처럼 질 이렇게 써있는 그런 앨범인데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한 지 한 거진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음악을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쓸쓸하고 어떤 우울하고 약간 아버지 느낌도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선율도 그렇고 그 음악의 어떤 전체적인 무드가 약간 바래져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음악을 항상 뭔가를 모니터할 때도 환경에서 그 환경의 음악을 모니터할 때도 많이 듣는 편이고 또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가장 처음 듣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이 끝나고 귀가할 때도 꼭 듣는 음악이고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차원의 문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쓸쓸함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자아가 좀 없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항상 그 음악을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는 주제곡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내가 이제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음악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전통예술이든 아니면 케이팝이든 그 예술 장르를 다 포함해서 한 곡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나는 전통예술을 고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재아가 실제로 전통예술을 하면서 본인이 발휘하고 있는 음악성과 음악 세상이 내가 느끼기에도 이재아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본질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있었거든. 그냥 이재아라는 사람 자체가 본인을 표현했을 때 전통예술을 고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나도 이게 오프닝 곡으로 선정을 해주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근데 이게 최근에 만난 게 아니고 이걸 처음 만났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인데 그때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
기억에는 윤석영 선생님이랑 같이 지방 공연을 가는 차 안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앨범이 나와서 들었나? 아무튼 그래서 멀리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조수석에 윤석영 선생님 타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멀리 떠난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여러 뭐 일탈감도 들고, 이렇게 돈을 벌러 공연을 하러 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되게 쓸쓸한 느낌이 있거든. 이 돈을 벌러 어디로 간다는 행위, 멀리 돈을 벌러 가는 행위 자체가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되게 그 헛헛한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서 들었던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그 시기뿐만 아니라 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멀리 이동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버는 일이, 그런 거에서 항상 동일한 느낌과 마음가짐을 주는 음악이고, 그게 제가 음악하면서 사는 인생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느낌으로 들리고, 그래서 똑같이 계속 찾고 그런 음악인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주로 그렇게 이동을 하거나 혹은 시간이 남을 때 이런 다양한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거야? 엄청 많이 다양한 음악을 듣지. 트롯 빼고는 다 듣는 것 같아요. 트로트를 안 듣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 근원적이다. 이 주류 사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많이 그때마다 많이 소비되는 장르와 음악과 뭐 배우도 있고 음악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항상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뭔가 중요도가 많은 것 같은 어떤 뭐 장르든 사람이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르나 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냥 무지성으로 약간 반격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도 아니 뭐 너무 다 트로트니까 그냥 트로트 싫은 거, 그게 있고, 그게 사람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명인이다. 명인인데 너무 다 좋아해 그 사람을. 좋아해. 너무 그 사람이 이 씬을 좌지우지해 라고 느껴져. 그러면 전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뭐 무지성으로 좀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이제 단점이라고 느끼고 그거를 고치려고도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고쳐지고, 그게 어떤 저에게는 에너지의 근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을 뭐 그 사람이든 뭐든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그 반대의 입장에 계속 서 있으려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게 뭐 제 인생에서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재아가 얘기하는 어떤 주류에서 주류에 반하는 마음이라는 건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원래 나 혼자 좋아했다가 갑자기 모두가 다 그 장르를 좋아하면 난 그 장르에서 그 대중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음악들을 듣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팬 메스니의 음악이나 뭐 내가 처음에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음악가 혹은 예술가라고 하는 그 직종, 이젠 직업이니까 직종이라고 하면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내가 그걸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나는 음악이 가지고 오는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거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힘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술가라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가장 물론 하다 보면 그 마음보다는 어떤 직업적인,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그 음악의 힘을 느껴서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음악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힘이라고 느꼈던 순간, 혹은 내가 예술가가 되고자, 음악가가 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다짐의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다짐의 순간 없고요. 저는 이 예술 너무 광범위한 얘기고 이거를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뭐 나의 뭐 업으로 삼고 예술의 힘이 뭐 저 그런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없고 다만 이거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거는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있지만 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위에 뭐 특히 후배들 중에 예술을 되게 좋아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환경상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음악을 저렇게 계속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물론 뭐 이렇게 음악을 하고 무대에 서서 뭔가 연주를 하고 하다 보면 그게 관객이던 아니면 동료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적인 응원을 받기도 하고, 예술에 관련된 응원을 받기도 하고 뭐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1차원적으로는 그거에 굉장히 좀 목말라 있는 편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리액션을 억지로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어땠니? 뭐 얘기 좀 해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바로 이제 2차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다 보면 그게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항상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휘발되는 어떤 무대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는 평가나 응원이나 뭐 감상 같은 거는 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렇잖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싫어하는 건 다른 거거든. 네. 근데 이재하가 느낄 때, 이재하가 예술을 느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 예술이 싫어. 아니요. 싫어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 좋아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엄청 좋다, 막 와 너무 좋다, 나 저거 너무 좋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인생에 취미를 가져본 적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그리고 엄청 그 변화가 좀 빠른 타입이고 이걸 좋아했다가 이거 별로다. 뭐 그런 상황들을 많이 스스로 겪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뭘 하나를 이렇게 좀 지그시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이 검은고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그냥 그 한 판 한 판 깨나가는 어떤 그 게임이나 뭐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순간에 되게 이걸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좋다기보다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거 말고 어떤 근원적으로 내가 음악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좋다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예술 장르기 때문인 거야?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 느끼는, 많이 감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술이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이런 감정인 건지 아니면 이 예술 장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저 자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 공연을 하거나 사람들이 앨범을 내거나 무언가를 하면 주제를 잡아서 예술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주제 잡아서 예술을 전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예술로 그 주제를 전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공연을 하면 죽음이 주제가 되거나 혹은 뭐 우주 안의 소리 뭐 인간 엄청 많이 그 예술 안에 그 주제를 담고자 노력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오빠가 선보인 작품들이나 공연, 음악, 뭐 앨범들은 주제가 없어. 그동안 계속 주제가 없어 왔거든. 그 음악의 구조로만 정말 음악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그동안 이제야는 계속 음악을 가지고서 주제를 전하고자 노력했는데 그걸 내가 못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거지. 정말 오빠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술로 그 주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구조로서 음악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이제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주제를 가지려고 하고 주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검은고로 뭔가를 내가 진짜 그 연주하는 공연을 만든다거나 특히 민속음악에 한정돼서는 더더욱 더 그렇고 그랬을 때는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맞고 그게 저도 물론 공연을 만들면서 뭔가 내가 오늘 이번에는 뭔가 되게 내가 요즘 뭐에 꽂혀 있지 뭐 삶과 죽음에 꽂혀 있지 삶과 죽음에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 10년 전까지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일감을 받아서 하는 창작자로서 살아가고 자발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검은고 연주와 뭐 민속음악 위주로 뭔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사람이 나뉜 뒤부터는 그런 주제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제를 잡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야? 아니면 음악만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야? 제가 주제를 잡지 않고 하는 공연이나 앨범들은 뭐 앨범이 뭐 다 민속음악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주제보다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그걸 굳이 뭔가 하나의 주제에 갇혀서 듣는 사람에게 이거를 배경 지식이나 뭔가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도 맞고 만약에 내가 어떤 공연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든다. 근데 여기에 주제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뭔가 딱 제시를 하고 하겠지만 뭐 거무고 연주를 듣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서 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저도 연주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감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요즘에 어떤 나의 아이디어 혹은 나의 영감은 타인의 예술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주로 공연이나 기록 같은 걸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거든. 이 연주자인 이재아에게도 여전히 타인의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는 물리적인 모니터링이 유효한 영감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외부로부터의 영감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영감을 만들어내는 편인 건지. 뭔가 다른 작품이나 다른 무언가에서부터 제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없고, 다른 일을 하다가 느끼는 것들, 다른 상황에서 음악을 하다가,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을 연주하다가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짧은 재료들, 그런 걸 좀 혼자 레코딩을 많이 해놓는 편이고, 그거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술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런 거는 안 한 지 좀 그래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저는 음악을 거의 안 들어요. 전통 예술. 전통 예술, 굳이 가장 많이 듣는 걸 따지자면 전통 예술을 많이 듣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영화 음악 같은 거 진짜 많이 듣고, 오히려 옛날 가요들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 이제 분석하게 되거든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요런 느낌으로 하나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피곤해. 그런 순간 자체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거가 없는 음악을 들었을 때 나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는 유일한 게 한국 가요 중에서도 옛날 가요. 요즘 가요 막 이제 뭐 아이돌 음악이나 뭐 BTS도 그렇고 뭐 뉴진스도 그렇고 막 되게 많은 그런 가요들, 특히 힙합이나 막 이런 그런 쪽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 믹스나 이런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왜냐면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루가 망가져, 사실. 아침에 딱 탔는데 예를 들면 뭐 BTS 뭘 들었는데 믹스가 너무 좋고 뭐 음악이 너무 좋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내가 만들었던 어떤 음악을 딱 틀면 이게 이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음악의 좋고 나쁘고의 차이를 떠나서 엔지니어링적으로도 그 차이가 되게 그게 되게 명확하거든. 음악은 원래 장르가 다르고 뭐 좋고 나쁘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만든 음악이나 뭐 비틀즈가 만든 음악이나 뭐 음악은 음악인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들을까는 이제 후 가공의 문제잖아. 근데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근데 이제 믹스를 하거나 내가 진짜 뭐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좀 갖고 있는 게 적은 거지. 갖고 있는 능력도 적고 경험도 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거야. 상실감도 없고 좌절도 없고, 네, 그런 거죠. 네, 요즘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음악만 하지 않고 예술을 하면서 동시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예술 장르까지 섭렵해서 자신의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는 유독 음악으로만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저 유튜브도 거의 엄청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저도 막 장비도 사서 촬영도 하고 저 안에 지금 조명도 있고 한데, 그거 다 촬영해서 막 편집도 다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가 음악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미디든 뭐든 음악을 만들 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취미처럼 그냥 해봐야지. 근데 그게 까먹을 때쯤 일이 들어오고,
까먹을 때쯤 일이 들어오고 그래서 까먹지 않고 그 도구를 계속 활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겼고 그 이미지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을 나의 예술에 접목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이슈가 안 됐다거나 뭐 좀 별로해서 이렇게 묻혔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만약에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를 한참 할 때 그게 뭔가 다른 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면 돈을 떠나서 그랬으면 그것도 지금 열심히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럴 일이 없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음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글도 저는 되게 유명한 팬픽 작가였거든요. 진짜 되게 유명한 어느 정도냐면 핑클 콘서트에 가서 제가 제 닉네임을 얘기하면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그래서 몰려들어서 다음 작품은 언제 나오나요? 나 초등학생이었는데. 다음 작품의 주인공 이름으로 절 써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아주 유명한 핑클 팬픽 작가였어요. 유니텔에서. 유니텔 핑클 팬클럽 프리즘에서 블루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되게 연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유니텔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른 예술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면 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예술에도 관심이 여전히 많은 거야? 관심 많죠. 관심 많고 좋은 거 볼 때마다 스크랩을 따로 이제 해놓기도 하고 나중에 꼭 저런 식으로 해봐야지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을 갖고 있다가 같이 작업하는 분에게 이런 느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내가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건 많이 하죠. 이거 자본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거 다 우리 더즐더즐 필름의 그 자본으로 이렇게 이런 예술적인 방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잘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죠. 뭐 남들이 더 잘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사소한 인정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있지만 다분히 계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삶에서 뭐 인재 감독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그런 요즘이요? 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예술 혹은 예술이 아니더라도. 요즘이요? 없는데요. 믹스? 다른 예술에 막 그만큼 어떤 찾아가서 뭐 본다거나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소비한다거나 어떤 예술 다른 장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저는 아예 없고요. 책도 1년에 한 권도 안 읽고요. 유튜브 많이 봐요. 네,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 저는 다 유튜브로 소비하는 것 같아요. 채우고 5만 가지를 다 보거든요. 잠잘 땐 대부분 정치 얘기를 틀어놓고 자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를 집사람이 너무 싫어해서 저는 여기 내려와서 자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정치에 막 어떤 뭐 참여 뭐 이건 전혀 아닌데 그냥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왜 가까워졌다 왜 멀어질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진짜 많이 소비했거든요 한때. 소비하다 보면 나는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에 가깝지? 내 스스로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이제 뭐 좌파와 우파,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거에 좀 더 근원적으로 찾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에 가깝구나.
뭐에 가까운데 왜 난 저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보수인데 진보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또 막 유튜브로 찾아다 보면 아, 저 사람의 저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진보와 보수랑 관계없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거나 어떤 추진력이거나 아니면 사상이거나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저런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유지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유튜브로 해결하고 있어요. 진짜로. 뭐 예술도 많이 보고 타 장르의 인디 음악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예술 영상도 많이 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옆에서 봤을 때 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게 정말 인간의 근원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음, 많은 것 같아. 네 그게 근원적인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그런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생기는 그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네.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예술에도 그게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재하에게 가장 어떤 영감이 되거나 자극이 되는 건 사람과의 관계야?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거무고 산조를 연주할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무고 산조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대부분의 시간들과 생각들과 예술 활동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무고 산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무고 산조에서도 이걸 이제 무대에 올리거나 결과물로 낼 때는 반주자라는 게 또 생겨요. 그럼 또 반주자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 뭐 어떤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그 반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산조 내가 연주하는 그 산조를 어떤 반주자가 와도 딱 이렇게 하는 연주자 타입이 아니에요. 누가 오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결과물이 달라지는 타입이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전 좀 이 차이가 좀 편차가 큰 편. 왜냐면 그 반주자들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청만 같은 스타일이 있고 정화영 같은 스타일이 있고 장덕화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명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 세 분의 연주자가 되게 그루브나 뭐 탑법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반주자를 만났을 때 나오는 제 그루브랑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나오는 그루브가 너무 확연하게 많이 달라. 완전 다른 사람 연주했다고 느낄 정도로 스스로. 그래서 거무고 산조에서도 자유롭지가 않네요. 근데 혼자 연주할 땐 자유로워요. 같이 연주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재하는 산조를 할 때 윤석영과 같이 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야? 어, 어, 네. 내가 엄청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엄청 어, 명확하기 때문에도 이고 되게 여러 가지 되게 상반된 음악적 기준들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랑 가장 유사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가장 1인칭과 3인칭이 공존하는 연주를 하려면 윤석영의 장구 반주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영 선생님이 장구 반주를 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1인칭 시점에서 연주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3인칭으로 완전 관찰자 시점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서 되게 내 스스로 시점 변화가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뭐 다 많은 반주자들이랑 연주를 해봤지만 1인칭으로 연주했을 때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고 3인칭으로만 연주해야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마 내가 최근에 이제야 주변에 있는 사람 인터뷰도 하고 이제야의 예술에 대해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의 예술에서 무언가 느끼고 있어. 그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가끔 이제 이제야의 예술에서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야의 음악이 추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의 음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예술이 주는 무언가 실체 없음이 나는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나도 느꼈고 이제야 예술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감각인데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그 롤링스톤즈와 비틀즈를 비교하는 그 글에서 그 롤링스톤즈의 음악은 거대한 육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틀즈의 음악은 더 높은 차원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틀즈의 음악이 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이제야의 실체 없음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예술적으로 연주를 잘하고 연주를 잘한다, 테크닉적으로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예술가는 많지만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초월성까지 주는 예술가는 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야 예술에서 그게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초월성을 본인의 예술이 내포하고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있다면을 전제로 예를 들면 어떤 뭐 뛰어난 음악가가 있다. 그 뛰어난 음악가가 만들어지는데 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음악 자체에 너무 위대한 어떤 음악가가 있을 거고 음악 자체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거 말고 음악 외적인 것들과 음악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음악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꼭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을 막 너무 잘하고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음악을 매개로 해서 음악을 가운데 놓고 굉장히 많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는 어떤 음악가가 있어서 그 모든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들이 음악과 연관된 무언가로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뭐 예를 들면 초월적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고 꼭 뭐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고 막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생각보다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주위에 있는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되게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대. 뭐 많이 하고 있나 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 봐. 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 거의 음악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고 나는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타입인데 머리 감으면서 생각하냐 마냐로 뭐가 되게 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 직장에서. 근데 머리 감는 순간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나는 머리 감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뭐 나는 잠들기 직전까지 좀 생각을 하다가 잠드는 사람이니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생각의 대부분이 뭐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예술적인 어떤 지점들 근데 그런 모든 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로 약간 귀결이 되는 타입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결국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대로 모이니까 그리고 내가 음악을 연주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꼈을 거고 또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뭔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게 뭐 어떤 초월적 뭐 이런 느낌은 난 전혀 동감할 수 없고 초월적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센데 뭐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의 연주에서 초월성을 느낀다기보다 테크닉을 정말 잘 구사하는 연주자 이상의 예술을 보여준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만약에 그걸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게 내가 추구하는 지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피지컬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로 뭔가 음악을 표현한다는 거는 뭐 스킬, 빠른 연주, 뭐 속주, 강약의 대비,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호날두 메시로 이번에 박문성 해설위원이 얘기하더라고. 호날두는 못 막는데 메시도 못 막고 호날두 메시 다 못 막는데 이제 호날두는 어디로 찰지 뻔히 보인대. 근데 얘가 너무 빨리 차고 빨리 뛰고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적으로 얘를 못 막아서 못 막는 거야. 근데 메시는 진짜 얘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찰지 아예 사람 그 수비수들이 예상을 못 한대. 그러니까 이제 에이지 커브가 지나고 나서 이번 월드컵에서 보면 호날두는 이제 별 그게 안 돼. 메시는 그냥 슬쩍슬쩍 하는데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추구하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거를 검은고 연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결국 아주 근원적인 한 번의 술대질, 한 번의 녹음 안에 뭔가 와, 이거는 좀 다른 거다를 느끼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매 순간 좀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런 건 좀 열심히 순간마다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 내가 이거 넣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마음과 이 느낌을 지금 딱 요 순간 이 농연에 내가 넣고 있는 거야. 이 터치에 내가 넣는 거야. 라는 거는 되게 명확하게 갖고 있어서 그래서 초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내 음악은 메시다. 메시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호날두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너무 잘 알지. 왜냐면 이제 진짜 호날두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호날두는 계속 생산돼.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뭐 피지컬이 좋고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이 나오지. 오빠가 무언가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무언가 할 때 만족이라는 것도 하기도 해? 하죠. 하는데 내가 그 순간 만족하고 뭔가 시원하다 하고 나왔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온 걸 들어보면 정말 후진 경우가 많아요. 후진 경우가 많고 내가 연주했을 때 아무 느낌이 안 든다. 좀 그냥 뭐 별로도 아니고 좋지도 않고 그냥 맨날 하던 일을 했네.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레코딩 걸 들어보면 와 잘했구나.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나왔을 때 결과가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본인의 만족을 늘 의심하는 편이야? 그럼요. 아니요, 만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했다고 느끼면 안 좋을 거라고 오히려. 네네 무조건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뭐 10번 연주하면 한 8번 정도는 대부분 만족하지 않거든요. 만족할 수가 없고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게 연주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연주를 하면서도 약간 3인칭인 경우가 많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연주 전체를 보고 연주하는 편이 많고 내가 연주하는 내 소리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면서 그 순간에 계속 모니터하면서 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어쩌다 한번 이제 막 뭐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감정적으로 뭔가 생기니까 들어가는 건데 그 연주로 그랬을 때는
좀 작정하는 편이고 왜냐면 그럴 일이 나에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한 10번 중에 한 2번 오는 날인데 뭐 오늘은 연주가 좀 안 좋더라도 그냥 이 분위기에 맞게 연주하자. 아,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녹음된 걸 이제 들어보면 실황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아, 뭐 내가 느꼈던 지점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연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수가 잦고 컨트롤을 마음대로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거의 100%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많은 이쪽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예술가잖아, 스스로.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나 혹은 질투,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시선, 그런 게 이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와서 그런 외부의 것들,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점점 무뎌지는지. 잘 체감하지 못하고요. 많이 무뎌진 게 아니고 잘 체감하지 못해요. 잘 체감하지 못하고 다만 내 스스로 느꼈을 때 주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검은고를 막 계속 붙잡고 있고 막 연습 시간이 많고 이런 연주자가 아니라서 뭔가 일거리가 없으면 연주를 안 해요. 저는 악기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악기를 잡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연습하는 행위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목표들을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들을 많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타입이고 뭐 독주에도 잡고 뭐 섭외 들어오는 건 다 하려고 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피지컬적으로 계속 굴러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연주가 안 된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꽤 자주 있거든요. 요새도 좀 그런 타입이고.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가면 내가 욕하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경계심이 많이 세요. 네. 그게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라면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주위에 예를 들면 뭐 윤석영, 이영섭 이런 사람들은 매일 악기를 하고 이렇게 막 계속 악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자극을 받죠. 야, 저렇게까지 한다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고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말고 막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 같고 타인의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없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뭐 어떤 기대 이런 거 말고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구나. 가정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 외적으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무너지면 뭐 물론 길게 보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누군가 당연히 대체하겠지만 그냥 동료와 같이 음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뭐 중간중간에 살아오면서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받는 어떤 심리적 타격과 사회적 타격이 생각보다 세구나.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외부적인 신경을 많이 쓰죠. 최근에 이제 이재아의 목격자에 대한 인터뷰를 내가 하고 나서 네.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재아의 결핍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네. 근데 누군가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혹은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끝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재아의 결핍으로 꼽았는데, 그러면 이재아가 생각하는 자신의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결핍 완전 솔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돈이에요.
채무, 상환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더 잘 알겠지만 이 상환일이라는 게 다가오다 보면 이게 쫓기는 게 있어요. 쫓기는 게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술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결핍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정욕도 당연히 있고요. 뭐 인정욕 당연히 있죠. 인정받아야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받으면 좋죠. 그리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래 채무보다 더 센 건 그건 것 같다.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 잊혀지지 않으려면 계속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잊혀지니까. 아무튼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잊혀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많이 찾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어떤 나의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예술적 부산물이 결국 나의 예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냥 오브리 하는 것처럼 오브리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제가 하게 되는 일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내가 해오던 걸 하면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든 지점이기도 한데 꼭 뭘 더 하거나 다시 하거나 뭐 이렇게 다시 만들거나 뭔가 다 같이 똑같은 돈을 받아도 나한테 꼭 뭘 더 요구해요. 요즘에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이재하라는 사람 자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것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도 맞아.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걸 똑같이 해도 되는 자리여도 본인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든. 나는 그게 공존하는 것 같아. 본인의 그 욕구와 그것대로 관성대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작해내니까 보는 사람들도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 맞아요. 아주 사회적이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주 당연하다시피 일을 하면 엄청 루즈하잖아요. 루즈하거든요. 루즈하고 거기서 나태함이 나와요. 나태함이 나오고 그 나태함이 주위에 피해를 줘요. 대부분의 공연 환경은 그런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그 하던 대로 하면 돼를 헤드가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이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그래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나요? 그 헤드들은 그거 책임 안 지거든요. 그냥 관성대로 하려고 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거 지나가지 뭐. 시간이 흐르면 되지. 나 이제 그 순간을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난 그 순간을 못 참겠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자 동력이기도 한 것 같고 능력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난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결국 등판을 해요. 나서서 등판하지 못하더라도 뒤에서라도 등판을 어떻게든 하는 타입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악보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 안 하기로 했잖아. 너 안 하기로 했잖아. 왜 또 그러냐.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걸? 나는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왜냐면 결국은 연주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거든. 이게 진짜 너무 문제지.
결과를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실제로 그 누군가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마 위에 올라간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도마 위에 올라간 내가 재료가 상한 것처럼 연기할 수 없잖아. 난 그게 싫은 거지. 잊히고 싶지 않은 그게 본인의 결핍 중에 하나인데 혹시 죽고 나서도 계속 이지아라는 사람이 이지아의 음악이 계속 남겨져서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잊히고 싶지 않은지. 네. 생각보다 되게 큰 열망이네요. 아니 이 정도 열심히 나 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이 정도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그래도 기억해 주겠죠. 오래 살고 싶진 않고요. 내일 죽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후배들이 그래도 많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 선배들보다는. 네, 그런 마음은 있고 그런 욕심도 좀 있고 뭐 후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후배들이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도 그렇고 음악가로서도 그렇고 그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지금의 이지아에게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의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이게 제일 어렵다. 질문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를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이란 무엇인가? 네.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과 행복이 생각보다 큰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좋을 땐 다 좋지만 또 안 좋을 때 어떻게 좋게 만들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간성이 스스로 좋지 않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나의 인간성을 이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또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고 가업 만서성 옛날 어른들이 뭐 항상 그런 얘기 했지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너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거를 잘하는 게 좋은 음악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대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뭐 음악하고 일하고 사람들 관계 이런 건 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거는 그냥 사회적인 이재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막 어떤 순간순간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좀 그 잘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족이라는 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질문 다 끝났는데 네. 이게 누워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누워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감이 소감이 해보니까 아 하기 전과 해보고 나서 전과 후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고 이게 약간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앉아서 하고 뭘 바라보고 하고 이게 누워서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뭐 라디오에서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하거나 친구랑 뭐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거나 다 앉아서 하잖아요. 서서 하거나. 그 시점과 그 시야랑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뭐 이게 돌아오는 것 같아. 내가 한 얘기가 다시. 그러면서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한 세네 번 울컥한 적도 있고 지금. 뭐가 약간 뭐가 되게 엄청 감정적이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어요, 진짜. 그건가 보다. 약간 관짝인 것 같은. 그리고 전 아까 처음 이제 여기 누웠을 때 너무 제약이 많잖아요. 이 앵글 안에 머리가 있어야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저 예전에 치질 수술할 때 그 수술대 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엄청 부자연스러워. 도덕 얘기할 때까지는 약간 인터뷰를 당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 뒤부터는 확실히 좀 뭔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질 그러니까 필름 나는 화이팅.